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학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도 모르는 것들이 나오고 엉뚱한 것들이 문제가 나와서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 출제하는 경찰청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끔씩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수험생들을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한 번 공부를 해서 끝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공부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공부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있는 경찰학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쓴 책인데 이 책 제목이 경찰학 연습 공무원 수험 대비 겸용으로 이철 편저이고 한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줄줄 읽으라라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을 파편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전체 줄거리를 머릿속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읽은 것을 잠깐 생각하고 또 쭉 읽고 읽은 것을 잠깐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읽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경찰학 개론의 어떤 흐름, 어떤 줄거리, 짜임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세밀하게 외워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5월 달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월 달에 만나게 되면 이 책이 문제가 이 책이 현재 절판이 되어서 시중에 구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시작할 때 파워포인트도 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책을 다 사셨을 거예요. 박준철 경찰학개론 책도 한 곳에 펴놓고 중요한 요점들은 파워포인트로 이야기하고 문제풀이나 중요한 지점들은 책을 펴라고 이야기해서 몇 쪽 몇 쪽을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책을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책의 맨 먼저 표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 박준철 경찰학 개론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박준철 씨 저자의 사인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가 있습니다. 이 차례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파트 1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경찰학 개론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뭐가 되어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파트 2라고 되어 있어서 경찰학 개론 강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총론과 강론입니다. 총론은 경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답변도 있고 역사학적인 답변도 있고 법학적인 답변도 있고 행정학적인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 총론은 여러분 챕터 2의 경우는 철학적인 답변이고요. 챕터 3인 경우는 역사학적 답변입니다. 챕터 4와 챕터 5, 챕터 6, 챕터 7은 모두 다 법학적인 답변이고 마지막에 8장은 경찰 행정학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경찰
행정학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느냐, 이제 행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 개론 강론에서는 여러분 2, 3, 4, 5, 6, 7에서 각각 모두 다 무슨 경찰로 끝납니다. 이제 생활안전 경찰입니다. 경비 경찰, 교통 경찰, 정보, 보안, 외사, 경찰 홍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경찰학 개론의 강론은 여러 가지 중에서 경찰의 실무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요. 여러분 그다음 쪽으로 넘어 경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책으로 보면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책을 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법적인 대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미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적인 대답에서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미법적인 대답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일을 경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조직들을 경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일이냐 조직이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륙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영미법적인 것이다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것들이 여기서 위에 것은 대륙법이고 밑에 것은 영미법입니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14쪽에서 15쪽을 펴셔서 눈앞에 두시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둘 다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 14쪽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번은 조직법상 실정법상 개념이다.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생활안전, 경비, 교통, 수사, 정보, 보안, 외사경찰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니다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은 아니다. 일반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산림경찰, 건축경찰, 영업경찰, 보건경찰 등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여기까지 와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형식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실질이라는 말이죠. 실질. 실제로 경찰 작용이 일어나느냐라는 그런 의미이고 형식이란 얘기는 프레임, 틀을 이야기합니다. 틀. 달리 말해서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틀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조직법상 실정법상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경찰에게 맡겨진 경찰 활동입니다. 경찰청, 경찰서, 지방경찰청 등에 맡겨진 경찰 활동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를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산림경찰, 건축경찰, 영업경찰, 보건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라 그랬죠. 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닐까요? 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들에다가 경찰이란 말을 붙일까요? 산림경찰, 건축경찰, 영업경찰, 보건경찰, 왜 이런 말들을 붙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에서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경찰 활동을 뭐라 그랬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경찰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런 활동은 경찰만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찰, 건축, 영업, 보건, 자,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권고도 하지요. 그런 것들이 보건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벗어나서 3번의 관로 안에서 이 네 가지 보기로 들었던 것, 산림, 건축, 영업, 보건 이런 것들은 협의 행정경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자, 네 번째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이거는 아주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왜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시대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14쪽의 문제를 한 서너 개 정도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기 바라고요. 31번, 32번 정도는 조금 빨리 읽어보시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그 33번 정도를 보도록 하지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은 서비스, 위험 방지, 수사 활동으로 대별된다. 요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요것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은 수사 활동, 외사 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 경찰이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수사 경찰이 하죠. 외사 경찰 경찰이 합니다. 서비스적 활동은 경찰이 교통 안내를 한다든지 그 교통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서비스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오케이,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 행정기관이란 얘기는 보건복지부, 뭐 행정안전부, 뭐 이런 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행하는 행동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37번도 아주 간단하죠? 쭉 읽어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경찰 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파워포인트 자료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 아닌가요? 아마 어제 처음 수업 시간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구분을 하면서 이것이 대륙법계 경찰 작용의 정의로서 설명되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해 두셔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은
성질과 작용 중심이다. 실제로 말해서 실제적으로 경찰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생활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1번에도 포함이 됩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법, 정보, 보안, 외사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 아래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무슨 얘기일까요? 산림경찰,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 철도경찰은 이것은 이것은 앞서 말했던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1번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뭐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 명령 강제, 권력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캠핑을 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계곡에 있는 사람들 텐트를 철거하라고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또 어떤 곳에는 등산을 하지 말라고 그 길을 막아둡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건경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좋은 보기를 들 수가 있죠. 자가격리자들이 바깥으로 다닙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하나요? 경찰이 관리하나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나요? 보건복지부, 그 질병대책본부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일반 경찰 기관에서 실행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의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5번은 소극 목적입니다. 그 소극 목적이란 개념은 여러분 다시 1번을 잠깐 보시면은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 그랬죠. 여러분 질서 유지라는 말에 그 포인트를 두어서 생각하시기 바래요. 질서 유지. 질서를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상태가 흩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라는 뜻인가요? 흩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극 목적입니다. 소극 목적. 이 소극 목적이 지난 시간에 비경찰화 과정, 비경찰화 개념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앞부분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경찰 개념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경찰 국가 시대에는 적극 목적도 경찰 활동에 포함되었다고 했다가 법치 국가로 넘어오면서 소극 목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적극 목적에서는 국민의 복리 증진이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증진, 복리를 증진시킨다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소극 목적에서는 질서 유지라고 하고 있어요. 질서 유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질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목적적 작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섯 번째, 사법경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됩니다. 사법경찰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7번, 7번은 법정경찰, 의원경찰인데 여러분 아마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법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은 교도소에서 죄수를 재판정으로 넘겨야 되죠. 그때 교도소 공무원으로부터 그 죄수를 넘겨받아서 법원으로 이끌고 오는 사람은 법정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법정 경찰이 있고요. 법원 안에서 재판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 경찰 역할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법원을 중심으로 재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찰 활동을 법정 경찰이라고 합니다. 의원 경찰, 여러분 요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국회 경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신 다음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도둑을 잡으러 쫓아가는데 도둑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 국회의사당 안에서 경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국회 경찰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법정 경찰, 의원 경찰은 특별 권력, 일반 통치권의 특별 권력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치권의 예외적인 범위들입니다. 예외적인 범위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6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6쪽을 잠깐 보고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로 대략 포괄이 되는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40번 정도를 잠깐 보시죠. 40번.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경찰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고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은 성질, 어떤 주어진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 되겠죠. 42번 뭐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하죠. 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44번은 좀 보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것은 성질을 기준으로 잡아내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라는 것이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5번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서비스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에 1번을 보시면 여기에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45번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실질적 의미의 공식, 일반 위험 방지여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권력 기초가 일반 통치권이어야 한다. 수단은 권력적 작용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46번, 47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럭저럭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까지를 조금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16 텍스트 교재에서는 16쪽과 17쪽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권력 작용과 비권력 작용. 야, 권력 작용과 비권력 작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권력은 강제 활동입니다. 교재에서는 강행한다라는 겁니다. 비권력적 작용은 강제 요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강제란 얘기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속이라는 것은 방범이나 교통 목적의 단속. 여러분 지나가던 차를 세우죠. 이게 단속이죠. 지나가는 차를 세우는 것이 강제라는 거죠. 진압 당연합니다. 하명은 명령입니다. 자, 허가라는 말이 강제냐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허가라는 것은
허락해준 자 경찰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허가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경찰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은 경,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됩니다. 대집행이란 말은 대신 집행해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야, 그 건물 철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 건축상 문제가 있어 철거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철거 안 하고 버팁니다. 건물주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가서 대신 포크레인 들고 가서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대신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돈은 나중에 누구한테 받죠? 그 사람한테 받습니다. 자, 이게 권력작용입니다. 그 다음은 잠깐 계속 읽어보시면 직접강제, 집행법, 불심검문, 검문, 단속 같은 얘기죠. 보호조치, 임시영치, 보호조치라는 것은 사람의 신병을 경찰서에 확보해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장구 무기의 사용, 총을 쏩니다. 수갑으로 채웁니다. 자, 모두 다 권력작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비권력적 작용은 어떤 것이 되겠죠? 순찰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찰이죠. 교통정보 제공,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교통신호등 설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국민 이런 행위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나요? 강제하나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교육, 안내, 보상금 지급, 순환구호 등등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대략 여러분 한 16쪽 정도까지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겸 해서 마지막으로 요것을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앞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실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력작용입니다.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고 국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표를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 놓았어요. 자, 형식 가로축은 형식이고요. 세로축은 실질입니다. 형식이 yes이고 실질이 yes인 것을 보안 경찰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안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는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찰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건축 경찰, 관세 경찰, 영업 경찰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에서 비경찰화 개념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공의 복리 증진을 하다가 소극 목적으로 경찰 개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보안 경찰 정도 일만 하고 건축, 관세, 영업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행정기관에다 맡겨라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찰 개념을 묶어서 관로 안에 나오는 것처럼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권력 작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에서는 권력 작용입니다. 여기서 보안, 정보, 사법, 서비스 네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보안이란 말이 위에 있는 보안과 아래에 있는 보안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보안은 넓은 의미의 보안이고요. 아래에 있는 보안은 좁은 의미의 보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국정원, 국가정보원 알죠? 옛날에는 안전기획부였습니다.
안전기획부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안전기획부였습니다. 보안, 국가 보안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경찰. 그리고 그다음에 정보 수집, 이제 사법, 수사 이런 것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경찰, 의원 경찰은 어떤 개념이 되죠? 왜 여기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는 요것을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 17쪽에 있는 내용 17쪽에 있는 여러분 교재의 1, 2번 중에서 2번입니다. 2번 형식 그리고 보안 실질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